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신별 뜯어보기 계속되겠습니다. 증권사 댕기는 버드폭스의 사무실에는 여러 다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윗사람으로 나오는 인물은 2명입니다. 영업부장인 린치와 루 맨하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좀 많이 대조되는 인물인데요. 일단 부장인 린치는 전형적인 얍삽한 상사입니다. 이 양반은 하는 일이 이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애들 갈구는 건데 손실이 나니까 버드한테 떠넘깁니다. 야, 누군가는 물어내야 되는데 나는 아니지. 너야 너. 그리고 버드가 잘 되니까 야, 난 자네가 해낼 줄 척하면 알았지. 이러고 나중에 잡혀갈 때는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인 줄 첫눈에 알았다 하면서 수시로 태세전환하는 그런 인물이죠. 흔히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얄미운 타입인데요. 능력보다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 사람인데 이런 분 밑에서는 사실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겠죠. 반면에 루 맨하임은 좀 좋은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 버드와 마빈한테 와가지고 야, 푸트니 드러그라고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 업계가 늘 이런 식이라고 했죠. 한번 봐봐. 좋으면 알아서 잘하고 이런 거죠. 좀 그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신약 나왔고 Stick to the fundamental. 펀더 뭐라고? IBM하고 힐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Good things sometimes take time. 좋은 거는 시간이 걸려. 김치 마냥 잘 묵혀야 된다고 하면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 바닥이 그렇죠. 다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뭘 가르쳐주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화도 하나 슬쩍 주고 야, 열정 있으면 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래도 이제 실마리라도 주면은 좋은 사람이고 아니면은 막상 별것도 아닌 노하우를 꽁꽁 쥐고 있으면서 갑질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루는 화두를 던져주는 인물입니다. 주식에 미쳐서 일만 하는 버드에게 마비는 너 그렇게 일만 하면 장가도 못 가고 여기 댄 선배처럼 된다. 뚱뚱해서 건강도 안 좋고 맨날 약 먹으면서 슬금슬금 부장 눈치 보면서 살거든요. 나중에 잘려요. 버드는 자기가 루 맨하임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물론 이분도 리세션 때 타격을 받았던 분이지만 버드가 개코를 만나기 전에는 되고 싶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후에 버드가 개코와 손을 잡고 애너커 스틸의 주가를 조작하게 될 때 루한테 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 확실한 거 좋아하죠. 애너커 스틸 사세요. 바로 반응이 그 회사 별거 없잖아. 이 펀더멘탈 없어. 너 뭐 알고 있냐? 그 내부자 정보 같은 걸로 사는 거지. 눈치를 채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버드의 종목을 안 사는 분인데 조언을 해줘요. 이 바닥 지름길 없다. 주식은 애초에 그런 게임이 아니다. 퀵벅 아티스트들, 공중 3회전 매매하는 애들, 장 좋으면은 컴앤고 왔다가 사라지는데 스테디 플레이어들은 진득하게 하는 사람들은 약세장에도 살아남거든. 꼼수 쓰지 마라. 너 아직 선택 안 했다. Part of somewhere. 이 중간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고객들한테 돈 벌어다 주는 거 다 사회에 고용 창출이나 뭐 직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한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 선배님 아는데요. 일단 빅타임 한탕을 해야지 다음에 필러가 돼서 기둥이 돼가지고 듬직하게 좋은 방식으로 하죠. 야, 너 절반만 임신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내부자 정보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렇게 된다.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리키지에서 발생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된다면은 거기 상당히 의존증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뭐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분석 능력이 없거나 퇴화하고 또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애너컷 케이스는 성공을 하고 버드는 승진을 하게 되는데 또 조언을 해줍니다. 일단 뭐 궤도를 탔구먼. 근데 즐길 때 즐겨. 그 영원하지는 않다. 주식이 그렇죠.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간 조정이 나오고 어거지로 크게 올라갈수록 그 하락폭도 커지죠. 뭐 인생도 마찬가지겠고요. 버드는 중간중간에 계속 루한테 종목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지를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한다. 마음에 안 들어. 돈은 싫어하는 일도 하게 만든다. 불법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한테는 절대 안 통하는 거죠.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누가 얘기를 할 때 실적이나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보통 근거를 안 댑니다. 아니죠. 못 되죠. 누가 말해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막 세일즈 열심히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종목을 잘 사질 않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맞든 틀리든 자기 것은 자기가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자존심, 프라이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설사 사게 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리서치를 하고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사게 되죠. 마지막에 버드가 체포되기 전에 룬은 다시 한번 선문답을 남깁니다. 널 아꼈다. 너 이제 심연 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 살아남는 거다. 명심해라. 막상 잘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하죠. 끌려가기 직전이라서 몰라요 지금은. 이게 인생적으로나 뭐 주식 측면으로는 다 같은 얘기인데 만약 손실이 많이 났을 때 그 상황을 되돌아보고 제대로 인지를 해서 뭐 대책을 마련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에라 모르겠다. 나버리면은 죽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개코에 비해서 조연에 불과한 루 맨하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약간 멘토 역할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이분이 개코처럼 뭐 주식에 대한 방법론을 이게 뭐다 이렇게 딱 찍어주진 않지만은 좋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정말 좋은 선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새는 이제 듣기 싫은 말 하면은 꼰대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도 예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정 부분은 멘토의 부재에서 왔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아쉬우니까 나는 종종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찍어 먹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겪듯이 선문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게 귀에 잘 박히지도 않습니다. 보통 다 흘리든가 알겠다고 하고서 안 하죠. 그래도 잔소리는 계속 하는 거죠.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더 좋은 선배나 멘토가 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